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진 사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서를 일축했습니다. 다가오는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보안 지원을 맡게 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LA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물가 조정을 반영해 3월 1일부터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이민 서류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서행 차선 변경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 차량에게만 적용되던 보호 의무가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뉴욕 간호사협회의 대규모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서를 일축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알렉스 프레티 사건에 대해서는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박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제 관련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알렉스 프레티 피격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I think she's doing a very good job. The border is totally secure.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놈 장관과 2시간가량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설이 돌았지만 계속 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놈 장관은 사건 초기 연방 요원들이 무기를 소지한 프레티의 저항에 방어적으로 사격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레티가 요원들을 해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분노와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I want to see the investigation. I'm going to be watching over it. I want a very honorable and honest investigation. I have to see it myself.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를 암살 미수범이라고 주장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강경 진압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경순찰대장 대신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를 총책임자로 미네소타에 급파하는 등 강경 기조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도록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프레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이번엔 애리조나주 국경 근처에서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이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에게 법정 출두를 명령했습니다. 패드릭 슐츠 판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시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과 관련해 수십 건의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에게 이번 주 금요일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14일 에콰도르 출신 이민자에 대해 보석 심리를 열거나 석방하라고 명령했지만 아이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사유를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명령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단 한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아이스 국장이 중요한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쉴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해왔고 구금자들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긴급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기관 수장의 법정 출두는 이례적이지만 아이스의 명령 위반 수준 역시 이례적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구금자가 석방됐다는 공식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만 출두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는 미국 아이스 요원이 선수단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는 보이콧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다음 달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단과 함께 보안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국제 스포츠 행사 보안을 지원해왔고 모든 활동이 이탈리아 당국의 통제 아래 이뤄진다고 밝혔지만 현지 반응은 차갑습니다. ICE in quanto tale non opererà mai in Italia, chiaro? Anche perché mi sembra fin troppo ovvio che noi siamo sufficientemente padroni della gestione dell'ordine pubblico e della sicurezza, del controllo sull'immigrazione a maggior ragione, parliamo di un evento che non c'entra nulla sul controllo dell'immigrazione. 미 정부는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완화를 위한 안보 지원 활동만 할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최근 발생한 아이스 관련 사건들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현지 반대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거대 노조까지 슬로건을 내걸고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on penso che siano, ripeto, compatibili con i nostri modi per gestire una tematica delicata come quella della sicurezza. Però io auspico fortemente che non passino le frontiere italiane. 문제는 이탈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까지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단속과 미국의 정책 변화, 인권 문제와 외교적 긴장 등 복합적 요인이 행사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LA시는 올림픽 재정 보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이콧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세계 스포츠 행사에 대한 국제적 불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처리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이민 서류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H-1B, L-1, O-1 비자 등 비이민 노동 비자의 급행 수수료는 기존 $2,805에서 $2,965로 오르며 F나 J 비자 관련 신청의 경우 $1,956에서 $2,075로 인상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과는 별개로 급행 서류의 처리 기한은 이전과 동일하게 15일 이내로 유지됩니다. 당국은 이번 인상이 물가 조정을 반영한 조치라며 3월 이후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LA에서 구리 전선을 훔치던 일당이 맨홀로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첼스워스 저메인 스트릿 인근 지하 시설에서 남성 2명이 구리 전선을 훔치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즉시 체포했지만 다른 1명은 맨홀 안으로 도주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LA 소방국과 수색 구조팀이 투입돼 소형 카메라로 맨홀 내부를 확인했고 노출된 전선과 누전 가능성, 용의자의 무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구조대의 직접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he space he's in is probably about 10 by 10 all concrete area, and you can see a lot of exposed wires. There is equipment there. You see the wiring there. You see some wires that are ripped up. So until they actually pull him out, they can really make that call. 용의자는 최루탄을 발사한 끝에 맨홀 밖으로 나와 오전 6시쯤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다행히 인근 주택가 전력에는 큰 차질이 없었지만 구리선 절도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를 정밀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서행 차선 변경 관련 법인 슬로우 다운, 무브 오버가 확대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은 고속도로 순찰대, 전미 자동차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해당 법의 철저한 준수를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Drivers approaching a stationary emergency vehicle with their lights activated must do the following. Move over to an adjacent lane when safe or slow to a safe and reasonable speed if the lane is not possible. 기존에는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이나 갓길에 정차한 모든 차량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법 확대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줄이고 경찰과 견인차, 기사, 일반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대규모 간호사 파업이 3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마운트 시나이 병원과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등 일부 병원과 간호사들 사이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노사 간 세부 조건 조율이 지연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에서 약 15,000명의 간호사들이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현재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비해 타주 간호면허 소지자도 해당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의 한 주택가에서 웨이모 차량이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LA 에코파크 인근 주택가에서 웨이모 차량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통제력을 잃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속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 도난토리오는 충돌 당시 근처에 있던 어머니와 형이 차량에 치일 뻔했지만 간발의 차로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아닌 회사 소속 자율주행차 전문가가 수동으로 운전 중이었으며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가 뉴욕을 제치고 $100만 이상 주택 매물이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마이애미의 $100만 이상 주택 매물은 1,591건으로 뉴욕의 1,176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은 지난 10년간 이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이애미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지난해 말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크고 규제가 강한 뉴욕과 달리 마이애미가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주 소득세가 없고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갖춘 점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와 은퇴자, 별장 구매자들이 사계절 내내 유입되며 고급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고소득층과 자산가가 늘고 있으며 현재 마이애미 주택 수요의 25% 이상이 뉴욕 출신 구매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뉴욕이 주택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높은 건설비와 엄격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신규 고가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다가오는 한국의 설 명절을 맞아 주요 한인 은행들이 한국 송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간 송금에 한해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일부 국가로 액수 제한 없이 무료 송금을 지원하며 싱가포르와 일본, 태국 등에는 현지 통화 송금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미은행은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과 중국, 홍콩, 베트남 등의 무료 송금 혜택을 제공하고 PCB뱅크 역시 같은 기간 개인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CBB뱅크와 오픈뱅크도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송금을 액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소식에 한국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아침 시간 나온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에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게시 1시간 만에 청와대는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의 정확한 속내부터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대미 협상 과정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회의를 통해 미국 측에 대한 대응 기조도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대로 절차를 진행해 왔던 만큼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이 협상을 마무리한 뒤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곧바로 여야를 차례로 만났고 여당도 3월 초까지는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가 아닌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유사시 대만에서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수도 있어 발언이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란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어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강경 진압으로 잦아들었지만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화폐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이란 리알화 환율이 처음으로 달러당 150만 리알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 초기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142만 리알이었는데 이란의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2015년에 달러당 3만 리알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란의 달러당 화폐 가치가 당시에 비해 5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 28일 리알화 가치 폭락과 경제난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경제 불안정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 파란색 페인트로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낙서돼 있는데요. 미끄럼틀뿐만 아니라 놀이터 곳곳에서 이런 낙서가 수십 개나 발견됐습니다. 한 벽에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글자가 눈에 띄게 쓰여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유대인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놀이터입니다. 때문에 어른들은 급하게 페인트를 덧칠하면서 낙서들을 지워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은 증오범죄와 기물훼손 등의 혐의로 15살 소년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반유대주의는 우리 도시에 발붙일 곳이 없으며 이번 사건의 표적이 된 뉴욕의 유대인들과 함께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돌파했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2% 넘게 급등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종가는 5,084.85,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수 4천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이고 장중 5천을 찍은 지 3거래일 만입니다. 트럼프의 기습 발언에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며 한때 4,900이 무너졌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심지어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마저 장 초반 4% 급락을 이겨내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관세 인상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겁주고 빠지는 이른바 타코 발언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상 이제 끝에 가서 발을 뺀다라는 이전에 저희가 좀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당장 25% 관세에 대한 우려 자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트럼프발 위협보다는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HBM 메모리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8% 이상 뛰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올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호재성들을 갖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최소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최근 1,44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대미 투자 우려가 커지면서 닷새 만에 4원가량 올랐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결정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정당 기관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판하는 건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거라는 대목입니다. 당장 북한 수령론 같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비판을 했다가 징계위에 넘겨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앙윤리위는 탈당 권고란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단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기관에 해당한다. 장동혁 대표는 곧 국민의힘, 그 자체와 같기 때문에 장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당을 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치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북한 수령론과 다를 게 뭐냐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현학적인 말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 있는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잠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된 건데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두고도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됐습니다. 저는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는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 단식의 불씨를 잇겠다는 겁니다. 회담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선 대표의 단식이 효과를 보려면 한 전 대표의 제명 의결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쌍특검 촉구 공조에 나섰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해소돼야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에게 국민 훈장 중 가장 높은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되고 있는 빈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열한 의장대 사이로 환히 웃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영정과 함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운구됩니다.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의장대 연주가 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 등 영접 인사들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합니다. 고인께 대하여 경례. 바로 고인의 시신은 이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족에 이어 가장 먼저 조문했고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이후 상주를 자처하며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 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습니다. 또 유족과 위로의 인사를 나누던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보의 감정이 북받치듯 참여정부 당시 고인의 후임 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눈물을 보이며 애통했습니다. 우 의장 등은 생전의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이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얼마 전 뵀을 적에 제가 식사 한번 모시고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이렇게 창가관에 가시게 돼서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장례는 민주당과 민주평통의 공동 주관하에 오는 31일 토요일까지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조문은 30일까지 가능하고 장례의 마지막인 31일에는 연결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1월 2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